픽션의 세계에서는 가상의 실험을 통해 많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생물종에 기초하여 다른 생화학과 물리학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책이나 텔레비전, 컴퓨터 화면에는 군중심리라는 문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원형은 일상에서도 자주 볼 수 있죠. 우리에게도 친숙한 벌과 개미, 흰개미입니다. 그들의 활동은 간혹 매우 복잡해서 혹시 지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고민하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정말 그런 걸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개미가 되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잘 오셨어요. 그렇지 않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상상의 세계로 가볼 예정이니까요. 그럼 만약 우리가 이런 생물에서 진화해 왔다면 우리 문명과 문화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테이션 게임. 우선 개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철학자가 뭐라고 하던 사고 프로세스의 이미테이션을 사고 프로세스 자체와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꿀벌개에서 벌이 하는 일련의 행동은 본능적인 행동 양식에 의해 엄밀하게 정해진 것입니다. 이 행동 양식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석탄기에서 수억 년이 걸렸는데요. 이것이 이유의 전부입니다. 실제로는 모든 벌레가 우리가 상상하는 집단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벌레의 사회생활의 여러 측면에 대해서 말하자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먼저 개미와 흰개미에 초점을 맞춰볼게요. 다양한 하이브 마인드 문명의 원형이 되는 것은 이 개미와 흰개미니까 말이죠. 양쪽 모두 모든 순환은 암컷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왕개미는 2배체의 염색체를 지닌 매우 큰 암컷인데요. 암컷은 딱 한 번 수컷과 교미하고 이후 수컷은 죽게 됩니다. 수컷이 암컷에게 남긴 정액을 통해 암컷은 일개미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개미의 경우 일개미는 암컷뿐으로 수컷은 매우 적어 대부분 새로운 여왕개미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흰개미도 수컷과 암컷이 있는데요. 개미가 어떤 단계에 속하는지는 보통 애벌레의 성장 단계에서 무엇을 먹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흰개미의 경우 지역에 지금 어떤 개미가 더 필요한지, 다른 여왕개미인지 아니면 일개미나 병정개미인지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유전으로 가지고 있는 여왕개미가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흰개미의 콜로니가 가장 복잡한데요. 그들의 콜로니에는 버섯이 자라는 긴 통로와 흰개미와 공생하는 반날개과 생물을 위한 개별 방까지 존재합니다. 유전학자는 흰개미의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부러워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하지만 이런 모든 것이 순전히 본능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쥐며느리를 컴퓨터 게임의 인공지능과 비교할 수는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어떤 틀에서 예를 들어 플레이어의 적대적인 행동과 같은 환경의 역동적인 변화에 적응하여 그것에 적절히 반응할 수는 있지만 이들의 반응은 모두 알고리즘에 의해 사전에 내장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즉흥적인 플레이에는 흰개미도 비디오 게임 속의 AI도 대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창조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흰개미는 개미 무덤을 만들 수 있는데요. 배우지 않았어도 언제든지 할 줄 압니다. 적당한 자리만 주면 무덤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무덤이 필요하신가요? 그 어떤 이상한 상황에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문명인 것입니다. 지능만이 아는 세계. 고전적인 SF 소설인 엔더스 게임 속에서 포믹은 인간들에게 너희는 여왕의 백성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사람에게는 지능과 자유로운 사고가 주어지지만 포믹의 경우 이를 과시할 수 있는 것은 여왕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소설에서도 여왕을 죽이면 하이브 마인드 문명도 멸망하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실제 콜로니에서 여왕은 생식기관으로만 존재합니다. 여왕은 식사를 하고 새로운 벌레를 키우죠. 생식기관 계통이 모든 생각과 활동에 큰 동기가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개미나 흰개미가 역시 조금 더 현명한 것 같습니다.
주요 지위는 일개미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판단으로 여기저기에 여왕개미를 이동시키고 몰아내거나 먹기도 하며 바로 이를 통해 수를 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능을 가진 암컷의 고전적인 SF 문명이 존재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발달된 중추신경계가 필요한데요. 곤충의 원시적인 형태로는 중추신경계를 온전히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하이브 정신 문명이라면 자아는 하나의 하이브에 지배될 것이고 하이브 생물사회가 될 겁니다. 일하는 개체, 여왕, 군대, 그리고 보다 고도로 전문화된 피라미드, 이런 것들을 자신의 일부처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개체 하나하나는 곧 세포와 뉴런이 되는데요. 이 존재가 더 커지면 각 지능도 더 현명해집니다. 관계 형성은 아마 페로몬을 통해 유지될 텐데요. 그래서 우리 개개인의 신체는 세포가 서로 냄새를 감지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쉽게 상상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이 다음이 더 재밌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지능을 가진 흰개미 사회를 상상해볼게요. 계속 따라와 주실 거죠? 지능의 제국. 우리가 하이브 마인드 문명이라면 우선 사회 간의 내란 또는 오히려 맞대결을 펼칠 다른 동기가 생길 겁니다. 하이브를 이루고 있는 생물이 많을수록 우리는 보다 똑똑해질 거고요. 즉, 이웃 둥지를 지배하여 더 작은 그룹을 따르게 하고 자신은 우위에 올라서는 겁니다. 악의는 없지만 비즈니스니까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역시 무한히 확산될 수는 없습니다. 페르몬으로 인해 몸을 컨트롤하는 데 제한이 있다는 사실은 기억하고 계시죠? 따라서 페로몬의 한계 이상으로 자신을 확장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말인즉 다른 개체와 협상해야 할 때가 왔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런 방식을 통해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본질은 빈틈없이 완벽하게 침투된 합리주의죠. 기본적인 욕구의 확보를 위해서 스스로 더 발전합니다. 본질적으로 항상 스스로 재생산시키는 불멸의 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머리를 베었을 때 죽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우리의 신체 콜로니의 두드러진 부분을 파괴하는, 즉 자아상실 수준까지 없애버리는 자연재해, 질병, 전쟁 때 외에는 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사회가 필요한 걸까요? 개체군으로 움직이면 한 개체보다 효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냥을 가거나 새로운 영토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혼자라면 상호관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는 곧 둥지가 무방비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럴 때는 옆의 콜로니에 둥지를 맡기면 됩니다. 조만간 우리는 모든 것을 밝혀내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간은 충분합니다. 한 세대만 지능의 진화적 변화가 가능했던 몸이 정기적인 부활을 하며 1000년 동안 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일부를 옆의 무덤에 이동한 뒤 발화하여 번식시킬 수도 있죠. 집합 지성 콜로니에 동화된 다양한 공생동물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생동물은 이 진화의 단계에서 우리를 자신의 몸의 일부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결론은 적대나 상호 혐오에서 해방된 생물의 문명이라면 불가능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는데요. SF 영화에 있는 고전적인 식인벌 같은 것은 가능성이 적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원시적인 지능의 모방이라면 고도로 발전된 생산 경제를 만들 수는 없을 겁니다. 어쩌면 똑똑하지만 사람들과 친해지는 방법을 모르고 살아온 노인들만 존재하는 다소 지루한 문명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러한 문명의 발전에는 100만 년이 넘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시간 동안 문명을 유지할 수 있는 행성이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